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 내년에 1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평생 일궈온 자산, 치매머니는 154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6.4% 정도로 추산됩니다. 치매가 오면 돈이 묶이고 삶이 멈추는 2025년 대한민국.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지금 은퇴하는 시기가 되었고 연세가 올라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150조 정도 규모가 아니라 훨씬 큰 규모의 재산들이 사장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 후견제도.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산 활용을 막는 족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있어도 못 쓰고 있는 것도 관리를 제가 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후견 업무를 저처럼 진행하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리고 싶습니다. 10명이면 10명 다 후회를 하실 겁니다. 방치된 치매머니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노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치매가 있는 80대 자산가에게 접근해 90억 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대표인 오복경 관장. 치매에 걸린 뒤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정 씨 할아버지의 과거 흔적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정 씨라고 아시나요? 모르지 뭐. 그분은 네.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기 저 안집에 살던 정 씨라고 잘 아세요? 몰라요? 정 할아버지를 잘 안다는 이웃 주민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네, 나서 맞아요. 네.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사시나요? 복잡하긴 해. 여기 옆집에 살던 사람하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해서 같이 또 살았어. 그렇게 하다가 여자분 집으로 갔는데 예. 이 집이 여자분 팔로 줬어. 줬어요. 예. 30년을 살아온 집 명의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이웃집 여성에게 넘긴 정 할아버지. 참 음식을 잘해주고 하니까 그게 그냥 딱 반했나 봐. 그래서 이거를 해줬다는 거지. 많았어요, 재산이. 네, 네. 참 알더래요. 그래서 돈도 진짜 모으고 했어. 몇 달 뒤 이 여성은 넘겨받은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얼마 안 팔았더니 있다가 팔고 갔어.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나도 소문 들으니까 뭐 같이 안 살. 오랜 시간 함께 근무했다는 정 할아버지의 직장 동료는 내밀한 이야기까지 건넵니다. 그 여자가 꼬셔갖고 명예 이걸로 내 배필을 해달라 이제 해갖고 어쩔 수 있어 해줬는가 봐. 근데 6천만 원인가 현찰로 갚아줬대야 빚을. 여자 빚을 갚아줬다고요? 사기당한 것 같아. 단시간 별로 살지도 못했어. 네, 네. 당시 정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운행을 하다 보면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노선으로 한 몇 번 갔대. 오 관장과 정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건 3년 전.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는 치매로 의심되는 정 할아버지가 홀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아서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의 인지 상태셨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돈을 지인들이 다 훔쳐갔다.
정할아버지에게 치매가 오고 불과 2년 사이 본인 명의의 집과 2억 원이 넘는 예금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빌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 여성을 만나고 나서 이 두 채를 전부 여성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됐다는 거죠. 은행에 가서 어르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인출되고 어디에 쓰셨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알지 못하셨고,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돌봐줄 가족이 없었지만 정부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들어오거든요. 매달. 수급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가지를 못하셨던 거죠. 보조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 관장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치매에 걸린 정할아버지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후 오갈 곳 없는 정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후견의 내용은 금전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다 지금 지정을 받았거든요. 요양원에 입소할 때도 후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야지 됐고, 오 관장은 정 씨의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가로챈 이들을 찾아내 직접 변제각서를 받고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특정후견이 되고 나서 2건의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받아낸 돈은 한 1억 1천 정도 되는 돈이고, 나머지 1억은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이분들이 잠적을 해버려요. 정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병원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눈 좀 떠보세요. 네, 좋아요. 잘 지내셨어요? 어렵게 되찾은 돈을 정 씨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오 관장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모아놓은 돈은 그 짧은 시간에 다 타인에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성인의 신원보호와 자산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3년 성년 후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하는 사람과 계약과 공증을 통해 자산관리 계획 등을 세워두고 치매가 오면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 감독하도록 하는 임의 후견과 치매에 걸린 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감독하는 법정 후견으로 크게 나뉩니다. 정 할아버지의 법정 후견인 선임 절차를 도왔던 배광렬 변호사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의 자산은 범죄의 표적이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어도 스스로 법원의 법정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그런 관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재산을 읽어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를 잘 이렇게 생활해 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치매가 와버리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재산을 관리 못하고 내 몸을 건수 못하니까 요양보호사나 뭐 간병인이 돈을 빼간다든가, 뭐 그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다 상속을 받아가 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해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령층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할 때 먼저 임의 후견을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임의 후견 계약이 실제 개시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합니다. 임의후견 제도 자체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긴 해요. 후견 계약하려고 계약 컨설팅하지, 공증받지, 공증하는데 돈 내지, 법원에 청구하는데 돈 냈지, 그랬더니 이제는 감독인 선임하고 감독인한테도 돈을 줘야 된대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법정 후견인 오경환 씨. 팀장님, 저 아버지 그 성년 후견 때문에 법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서둘러 40분 거리의 법원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후견 등기상 증명서 좀 떼려고 하는데요. 예. 아버지의 법정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뭐 줌센터 이런 가까운 곳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 뭐 이런 관공서 그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까지도 이 등기사항 증명서의 최신본으로 항상 요구를 하고 있고요. 3달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떠한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인 아버지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동시에 비대면 금융거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면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행위,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재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았어요. 4년 전 오 씨는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자 생각지 못한 문제에 마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매각해 생활비와 돌봄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습니다. 있어도 쓰지 못하는 치매머니가 된 겁니다. 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ARS를 통해서 전화를 하여도 어느 보험의 가입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면 치매 증명서를 떼갖고 가더라도 그거는 치매 증명서일 뿐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 아니므로 성년 후견인을 꼭 받아오라고 하는.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타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생소한 법률 절차를 알아볼 수 있는 곳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제 이런 문서에 대한 걸 상담해주고 해주는 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이틀만 와서 계시고 변호사님께서 그것도 미리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만 상담을 해주신다고 제가 안내를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게 관련된 서류를 다 떼야 되고 제가 준비한 데만 1년 반이 소요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뒤 법정 후견인 선임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의 운전면허 정지나 신분증 재발급 같은 단순 업무도 쉽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허용한 자산관리 권한은 제한된 금액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생각이 있더라도 모든 권한은 다 법원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저희가 재산 처분에 관련된 가름, 그러니까 청구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 청구를 요청해서 판사님께서 보고 합당한 그 처분의 경우에만 저에게 이제 권한을 주십니다. 해마다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후견 감독 보고서는 결국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용했던 모든 금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 올려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올해는 한 300만 원 이상 저희 소요가 됐고요. 국내 치매 환자 중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고작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 선임부터 감독까지 도맡고 있어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후견인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정법원하고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정법원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 상담해주기 어렵거든요.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혹시 권한을 내가 부여했는데 감독을 못하는 사이에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까 걱정을 하니까 보고서를 정식적으로 내라라고 그 후견 감독 사건으로 이제 입건을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자산을 잘 쓸 수 있게 돕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견 제도가 원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재산들을 좀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데 감독에서의 목적도 감독보다는 지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가 잘 보호해 줘야 되겠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믿고 치매 환자가 실제로 편하게 자기 재산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우리 정부는 올봄 처음으로 치매머니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GDP의 6.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치매머니의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치매머니가 치매 환자 본인의 의료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금융 상품은 일부 갖춰져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50년이면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500조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지금 은퇴하는 시기가 되었고 연세가 올라갈수록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150조 정도 규모가 아니라 훨씬 큰 규모의 재산들이 사장되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디메리트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보다 20년 일찍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 84살 테라사와 미요코 씨는 돌봐줄 가족이 없어 혼자 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성년 후견센터와 계약한 임의 후견 덕분입니다.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数週間ぶりですけれども、ご体調いかがですか？こうね、なんかお買い物してこうやって。痛みが続くとちょっと辛いですからね。ご確認いただきます。 변경된 계약 내용도 설명해 줍니다. この契約書が寺澤さんのお亡くなりになる時まで続く契約になっ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わかりました。ご本人がいざ判断能力が低下した時にはそれまでお元気なうちにこういった預貯金の管理をお願いしますとか不動産のこといろんな郵便手続きのこととかそういったお願いを契約上結んでいるのでいざ判断能力が低下したらそういった内容をそのまま後見人として我々が引き継いでお手伝いをスタートする形になっています。테라사와 씨에게 안심 서비스는 든든한 친구인 셈입니다. 心が安らかになって日常日々を暮ら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 2002년 문을 연 도쿄 시나가와구의 성년 후견센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임의 후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自分の意思、自分はこういうふうに支援してほしいと自分で決められる。で、後見人も自分で決められる。そう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任意後見が青年後見制度の中心になってくるべきだと考えております。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高齢の方をですね、なかなかその任意後見に踏み切るときにですね、お金の問題が非常に課題になっているんです。で、その入り口のですね、ハードルを下げるために品川区さんがその助成金を用意してくれたという経過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임의 후견 계약 건수는 10년 새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任意後見で非常に利用率低迷してました。だけどここでちょっとね動きが出てきた。それも大金持ちが使うんじゃなくて一般庶民が使うような風になってきて、それがずっと伸びてくれればいい形で発展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期待してます。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 중심이었습니다. 고도 성장의 수혜를 입은 버블 세대는 그대로 부유한 노인이 됐고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2000년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한 일본. 하지만 낯설고 불편한 법률 제도를 일본 국민은 외면했고 치매 환자의 자산은 각종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법을 제정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青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ついてその基本理念等を定めるとともに 青年後見制度利用促進会議を設置する等の措置を講ずるものであります。 당시 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아라이 마코토 교수. 그때 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성년 후견 제도를 친근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法律的なところは担当するけども青年後見の福祉的な部分それはもうその社会福祉協議会だとか福祉の担当が担うっていうふうに拡大してきてるわけですよ。ですから青年後見は昔法務省担当だったんですけど今法務省プラス厚生労働省なんですよ。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성년 후견 센터와 같은 중핵 기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まとめて言うと今まで青年後見で裁判所が管轄しかし裁判所だけではダメなんですよ。中華機関をそれぞれの自治体に作るようにということを謳ってるわけですね。でこの法律は裁判所と行政とそれから民間が協力するとこの三位一体の関係ね裁判所と 정부의 독려 속에 기초자치단체의 80% 이상이 중핵기관을 설치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日本の全体を見た場合ね必ずしも余裕のないそのコミュニティもありましてそこのところをどういうふうにバックアップ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は我々の今の大きな課題です。でそこのところは厚生労働省が集中的に予算を分配したり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日本は全て同じような形で発展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ふうにしてます。豊かなところだけが先進的なことをしてっていうことじゃ困るのでね。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딴 도요타시. 이곳에도 8년 전 중핵기관인 성년 후견 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年貢献制度っていうのを聞きまして、それを利用した方がいいのかなって。お金の管理とかはもう自分では難しい。できないし、私が通帳管理してるんですけど。成年後見に立てた方がいいのかどう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聞きに来ました。知るのと知らないのとではやっぱり安心度は違うと思います。 상담부터 법원의 심판 청구 과정까지 낯선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将来のために知ってお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すぐ使うわけではないけれども将来のために知っておきたいよという相談に来られる方が全体でいうと半分近くはそんな感じですよね。 치매 환자의 자산을 자신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장 큰 변화입니다. むやみやたら使うんじゃなく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に対して実現できるようにお金が使える環境を作っていく。でその中で成年後見制度だとかをうまく活用することもできるでしょうし、金融機関の方もそこを柔軟に対応することも必要じゃないかってことが言われたりをしていて、なんでこの保護の部分とご本人さんの権利の行使の部分の両方を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進めていきましょうねっていうところを、今日本は進めている印象ですかね。 치매 환자들이 생활하는 특별 양호 시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치매와 동행하는 거점 시설입니다. 오늘은 지역을 누비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생위원들을 대상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알리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後見人ということは死後の財産とかいろいろなことまで後見人が責任を。後見人さんがついたらその方の財産とか身の回りのどこまでできるか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れども。ご存知ですか。 관심도 뜨겁습니다. ちょっとまだ重責だなと思うので、知る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認知症の方だけではなく、認知症の方を介護をしている家族さん、またその支援に関わっているさまざまな方からの認知症に関する相談を受けております。その網目をどれだけ濃くしていけるかだと思っているので、ネットワークです。これをどれだけ広げられるかというところと、どことつながるか。これは中に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や青年貢献センターとのつながり、網目を濃くしていくというのは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 평범한 시민을 시민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市民貢献員さんはですね、主には地域住民の目線でご本人さんに関われるというところが魅力としてなっています。本人さんの意思確認であったり、本人さんがどういった生活を望んでいるかっていうのを身近な市民の方で支え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今施策として進んでいる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지역 주민이 지역에 사는 치매 환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市民貢献人のやはり一番のポイントは同じ都市に住む方を支援できるっていうことですし、私個人もですね、もともとはこちらの豊田市の出身ではないので、仕事のきっかけで豊田市に移り住んだんですけど、やはりもともとの実家が遠いっていうところから近くにいて同じコミュニティに住んでいる人で助けてあげられる、あるいは自分がそうなった時は助けてもらえるっていう立場にいるっていうことに一番価値を見出すというか意義を感じるので。
홀로 사는 치매 환자인 오덕환 할아버지. 아버님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연세? 120. 120살? 120 넘었지. 근데 흐릿해지는 기억만큼 힘든 건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잘 계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 오덕환 할아버지의 공공 후견인인 박현조 씨입니다. 또 보자. 어디. 일본의 시민 후견인처럼 정부의 양성 교육을 받은 뒤 독거 치매 노인의 후견인이 돼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거 해먹으려고 사겠네. 응? 아. 그러니까 내가 월세가 밀리고 통장에 수급비가 쌓여 있던 오 할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예? 이제는 공공 후견인 현조 씨가 통장 관리부터 공과금 납부 등 모든 자산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5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병원에 도착합니다. 치과 진료를 돕고 간단하게 잘 붙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거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때 아팠잖아. 얼음 찔짐도 하고. 병원비도 대신 납부합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치매 환자를 돕고 있는 공공 후견인은 모두 300명. 홀로 사는 치매 환자 수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저소득층 위주로 한정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텐데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분들을 바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예산이 조금 들어오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정부가 공공 치매 후견 사업을 일반 치매 노인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비해 성년 후견제도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치매가 걱정이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치매 안심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치매 안심센터에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후견법인을 만들든 별도의 후견 전문기관을 만들든 또 치매 안심센터에 전문 직원을 두건 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치매가 오기 전 먼저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유언 대용 신탁 제도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건강할 때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긴 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정한 대리인이 치료나 생활비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맡겨둔 신탁계약 안에 내가 혹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 나를 대신해서 금융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의 신탁의 기능이 발휘가 되고 또 위탁자를 위해서 자금이 잘 지급이 된다라는 금융의 기능 두 가지를 결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5대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유언 신탁 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이 포커스이다 보니 조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께서 재산을 이전하는 거를 목적으로 많이 자문을 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또 요즘에 시니어분들께서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으로 내가 충분하게 병원비도 하고 또 내가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도 나의 돈으로 이렇게 자금을 사용하고 케어를 받기를 원하셔서 정부도 고령자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고령자의 자산을 관리해 치료나 돌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맡겨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치매와 같은 그런 인지 능력 저하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미리 정해놓은 방식대로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계획이십니다. 내년부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 목적도 다르고 자기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의 재산의 보관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고 활용 방법까지 미리 결정해 놓음으로써 이제 좀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존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만은 치매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치매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에 이 끄트머리에 이분의 삶이 불행하다면 이 전체 인생은 다 불행으로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치매머니를 방치하지 않고 자신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잘 쓰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